안녕하세요. 짱짱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건강하시고요. 요즘 많이 듣는 또는 하는 덕담이죠. 복도 많이 받고 건강도 하셔야죠. 저는 평소에 건강하다고 제 자신을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. 주변에서도 되게 건강하다라고 할 만큼 뭐 아픈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, 뭐 약국에 가서 어디 뭐 배탈약이나 뭐 머리 아프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먹는 내복약을 먹어본지를 못했어요.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짧게는 20년, 30년 정도는 거의 병원과 약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. 또 그리고 아프다고 해서 특별히 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, 그러니 뭐 평소에 좀 자신이 있었겠죠.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. 근데 건강이라는 게 그렇게 뭐 병원 안 가고 뭐 약 안 먹고 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다 그래서 꼭 건강, 그것이 이제 건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,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횟수로는 이제 올해 3년 차, 만으로 2년 전에,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건강검진 대상자라서 아마 한 20년 넘게 한 번도 안 해보다가 한번 해봤어요. 건강검진을 저희 또 집 앞에 새로 개원한 병원에서 그 건강검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나이도 뭐 이제 먹어가고, 그래서 한번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봤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뭐 이상 없다라고 이렇게 문자로 받았어요. 건강검진 결과를. 그 검사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. 있는데 별 이상 없다라는 소견으로 돼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했었는데, 며칠 있다가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. 뭐 체변 검사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약하게 뭐 혈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도 그 대장에 용종이 아마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마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라고 그 전화가 왔길래 그냥 넘어가려다가 좀 느낌이 좀 약간 찜찜하고 한 게 있어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죠. 근데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줘요. 써주면서 종양이 있다, 직장에. 그래서 빨리 상급병원으로 가보시라. 가서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소견서를 이렇게 써주는데 영어로 된 소견서 이렇게 한 단어가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캔서 이게 보이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. 근데 어쨌든 빨리 이제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집에서 가까운 이제 카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. 그래서 그 건강검진 의사가 써준 소견서를 가지고 갔고, 그 건강검진 진단서를 본 그 의사가 간호사한테 급하게 빨리 검사 스케줄을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하구나 지금 그 생각을 했었죠.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가 뭐 이래가지고 바로 검사 일정이 잡혔어요. 그 간호사도 지금 예약 스케줄이 꽉 잡혀 있어서 퇴근 시간 마지막 그 예약 시간 마지막 그 검사하자 다음에 자기가 다 넣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다급했던 상황임을 좀 직감할 수 있었고, 그렇게 해서 다시 MRI, CT,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. 그렇게 받고 최종적으로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. 그리고 직장과 가까운 림프절, 림프절에 콩알 만한 또 암 세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직장에는 길이 한 4cm 길이의 여러 개의 큰 종양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, 수술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,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방사선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. 뭐 과거에는 바로 수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방사선이나 항암을 했었는데, 요즘은 수술 방법이 좀 바뀌어가지고
방사선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방사선으로 종양 크기를 좀 줄여놓고 해야 이제 수술이 좀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. 그리고 제 종양 위치가 수술하기에도 좀 쉽지 않은 위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항문과 가까운 곳이라서 항문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고, 어쨌든 방사선 치료를 먼저 받은 후에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는 결정하자라고 했습니다. 저는 이제 그때까지 직장이란 장기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. 대장까지는 알았지만은 대장과 항문 사이에 한 15cm 정도 되는 짧은 장기더라고요, 직장이. 그래서 그때에서야 이제 직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, 또 직장하면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유튜브로 막 검색을 하면서 계속 그 정보들을 좀 받았습니다. 거기에는 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죠. 암에 대해서, 직장암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었고,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그때 상황, 심정, 마음의 상황은 거의 뭐 멘탈이 뭐 나갔다라고 보통 표현할 만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. 뭐 겉으로는 침착하려고는 했죠.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뭐 일단 안심시키고 뭐 수술하면 된다고 하더라. 그 전에 이제 방사선을 받아야 되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주 5회,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에 5번씩 해서 총 25회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. 방사선과 그 교수님이 이제 한테도 이제 물어봤더니 방사선을 하면은 종양 크기가 좀 작아지고 해서 바로 수술하기가 용이하다.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방사선 치료를 잘 받아봐라 라고 얘기했고, 저 역시 뭐 다른 선택할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25회까지 다 받았죠.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먹는 항암제 약도 먹었어요, 같이. 그때 항암제랑 방사선 같이 하면서 몸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, 좀 체력이 떨어진다 그런 느낌은 조금 있었어요. 일단은 입맛이 좀 없어가지고 밥도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하고, 좀 뭐랄까 그냥 피곤함 이런 것도 좀 느꼈었고요. 그게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도 일단은 다 마쳤습니다. 25일 다 마치고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, 이제 아니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 그때 잠깐 고민을 했었어요. 내가 수술을 하고 이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, 아니면 수술을 좀 미루고 뭐 뭔가 좀 다른 방법은 뭐 없을까?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, 일단은 제 담당했던 교수님하고 일단 상의를 해서 그건 결정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, 이제 방사선 끝난 이후에 다시 또 한번 MRI, CT, 내시경을 찍었죠. 그리고 검사 결과는 종양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. 없어졌다고, 안 보인다고 교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그 내시경 사진을 봤더니 정말 그 크고 빨갛게 있던 몇 개의 종양이 없어졌어요. 안 보이더라고요. 그 흔적만 좀 남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나고 나면 왜 새살이 돋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직장에 종양이 생겼던 부분이 그렇게 새살이 돋는 것처럼 그런 흔적만 있더라고요. 그때 감정은 또 이게 그러면 낫는 건가? 암이 없어진 건가? 이런 생각이 들었죠.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. 그 종양이 방사선만으로 종양이 다 사라져버린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, 그렇다고 그 끝난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현대의학으로도 그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암세포 하나의 크기는 아주 작은 거라서 현대의학인 MRI, CT로도 보이지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, 그리고 종양은 없어졌지만 수술을 할 수 있다, 본인이 원하면, 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. 근데 종양도 없어지고 현재로서는 암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굳이 절개를 해야 되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서, 이유가 없어서
그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도 뭐 다시 재발을 하면 그때 수술하면 되니까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되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아, 그때 심정은 또 정말 뭐 다시 살아났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.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이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. 받았는데 그 내시경에서 작은 교수님 말로는 작은 뭐 티끌 점만한 작은 게 발견이 돼서 그걸 조직 검사를 해봤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 내시경 사진으로 봐도 제가 종양이 있던 자리에서 빨간 점 하나 찍어놓은 것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게 이제 MRI나 CT에서는 발견이 안 될 정도로 작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조직 검사한 결과는 암이었어요.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그 재발이긴 한데 이게 새로 생긴 암이 아니라 원래 있던 종양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던 암세포가 다시 살아난 거, 남아있던 세포라고 얘기를 했어요. 남아있던 암세포.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방사선으로 그 종양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안 됩니까? 라고 했더니 방사선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방사선 피폭 받을 수 있는 그 양을 다 썼기 때문에 방사선은 안 되고 그 항암제를 써서 항암제 주사로 그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 역시 그때 또 뭐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항암 치료를 하기로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죠. 그래서 병원에 3박 4일씩 입원을 했어요. 3박 4일 동안에 항암제 주사, 그러니까 링겔로 막 그 항암 주사를 맞고 퇴원하고 2주 후에 다시 입원해서 다시 또 주사 치료하고 퇴원하고 를 반복을 했죠. 그래서 그때 제 이제 오른쪽 가슴에는 그때 주사 바늘을 꽂는 포트라는 걸 심어놨어요. 지금은 물론 제거된 상태죠. 그리고 총 4번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니까 다시 그 내시경과 MRI, CT를 또 찍었어요. 그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고. 근데 또 암이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시 재발했다고 하는 암이 사라진 게 육안으로도 보였어요. 그 내시경 찍은 걸 보니까. 그리고 그 새살이 돋았던 것처럼 보였던 것도 그 흔적이 아예 없더라고요. 교수님들도 어디에서 그 종양이 생겼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다 새살이 올라와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도 여기서 끝나는 건가 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. 총 12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4번을 받았으니까 총 8번이 남았죠. 그래서 왜 더 받아야 되죠? 라고 했더니 지금은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아직 남아 있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지금까지의 통계로 보면은 총 12회를 다 맞춰야 암이 다른 데로 전이되거나 또 재발되거나 하는 확률이 가장 낮은 게 12회라고 하더라고요. 물론 이거는 직장암에 국한된 뭐 통계일 수 있겠죠. 그렇게 해서 12회까지 항암 치료를 했어요. 물론 12회까지 항암 치료를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. 한 4회까지는 그래도 좀 견딜만 했거든요. 근데 5회차부터는 점점점 갈수록 힘들더라고요. 나중에는 이제 병원 건물만 봐도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가고 싶은 거예요.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. 그래서 그야말로 그 10회까지 마치는 과정이 그냥 뭐 도살장에 들어가는 기분? 뭐 이런 정도로 쉽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있었던 일들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12회까지 다 마치고 한 게 작년 6월이었죠. 6월이었던 거 같네요. 6월 말. 그때 검사로도 이제 깨끗하다. 그래서 관리만 좀 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고, 그리고 또 당분간은 이제 저는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현재는 수술을 하지 않은 거죠. 왜냐면 암 종양이나 세포가 다 안 보이는 상태. 그러니까 완치라고 하진 않죠. 보통은 이제 5년에
5년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더 이상의 어떤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 않으면 이제 완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찌 보면은 올해 딱 2년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도 그 재발과 전이는 2년 차에서 3년 차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올해 특히 좀 잘 관리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만 받으러 다니면 된다. 하는데 저는 보통 3년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3년간은 3개월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 관찰하는데 한 1년의 시간 동안 더 이렇게 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. 보통 한 2년 추적 관찰하고 그 다음에 뭐 6개월, 1년 이런 단위로 가는데 저는 이제 3년간 3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달 말에 또 세 번째 추적 관찰에 들어갑니다. 항암 끝나고 첫 번째, 두 번째 모두 이제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왔고 이번에 또 세 번째에 들어가는 거죠. 자꾸 생각하면 저도 막 지금도 뭔가 막 울컥하는 것도 있고 이게 정말 현실인가?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어요. 내가 암이라고? 한 번도 저는 암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암에 걸릴 거라고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저 역시 뭐 놀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당황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뭐 병원 치료 다니면서 교수님들한테 들은 조언도 있었지만은 크게 도움을 받았던 거는 이제 유튜브에 많은 이제 암 생존자 또는 경험자라고 얘기를 하죠. 그분들이 올린 본인의 그 경험담을 듣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뭐 병원 의사나 뭐 여러 가지 또 온갖 뭐가 좋다, 뭐가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의 그 유튜브 영상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암을 경험해 본 분들의 그 영상이 저한테는 더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많이 찾아봤어요. 지금도 찾아보고 있습니다. 찾아보고 있고 또 그 아직 계속 그 치료 중인 과정을 올려주는 분들 것도 계속 제가 지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암 환우들의 그런 영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다,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도 새로 뭐 개설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왜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암 진단을 받았는지 그거를 처음 올려본 거예요.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처음부터 제대로 다 얘기 못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좀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좀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. 저도 암이 처음이라서 뭐 당황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저는 뭐 기적이라고까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아주 드문 케이스로 암 종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병원 치료뿐만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치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뭐 명상, 어떤 마음가짐이죠. 그런 것들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음 편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왜 암에 걸렸을까라는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봤죠.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. 보니까는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그래서 또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는 차근차근 좀 더 침착하게 좀 준비를 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. 하여튼 새해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짱짱이었습니다.